저기 장관님들도 여러 분 지금 나와 계신데 혹시 꼭 코멘트 붙일 게 있으면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금융위원장도 오시고 공정거래 금융위하고 공정거래가 자꾸 헷갈려. 맞아요. 2억 원. 2억 원이 뭐예요? 2조 원으로 하든지 2경 원으로 하든지 그래야지. 네, 저는 초기 투자 엑셀러레이터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전하성입니다. 사실 그 K-팝의 경쟁력 자체가 그 기획사들의 역량이 유효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한류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엑셀러레이터는 그 입법명이 창업 기획자입니다. 말 그대로 창업을 기획하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투자까지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저도 현재 지금 CNG테크라는 엑셀러레이터 회사를 제가 2003년에 설립해서 저희 자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 나가면서 또 후배 창업가들에게 약 600개 기업에 저희가 한 9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번에 모두의 창업 이런 경진대회,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계획은 굉장히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창업기획자가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같이 창업을 기획하고 또 보육할 수 있는 여러 경험치가 사실 체계화돼서 나름대로 프로세스가 정립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503개의 창업기획자,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전국에 있는 503개 창업기획자들이 참여해서 또 정말 로컬 창업이라든지 테크 창업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같이 기획하고 같이 보육하면서 투자한다면은 이 프로젝트가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우리 장관님 기획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외에도 이 창업 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든지 지속 가능과 관련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뒷모습만 보이는데요. 박대희 회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대희입니다. 네, 창업경제라고 했으면 금방 직관적일 텐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씨앗부터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히려 저희 전국에 있는 지역 창업 생태계를 맡고 있는 창조경제센터 입장에서는 씨앗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번 모두의 창업에 딱 하나가 더 부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을 했을 때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가장 많은 것 중에 씨앗을 키울 때 물도 바람도 태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물기를 막고 있는 게 규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나왔는데 규제가 있다는 걸 창업자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두의 창업에서는 시작 단계부터 이게 규제 사항일까 아닐까를 좀 판단해주고, 규제라면 여기에 샌드박스 트랙을 좀 만들어 주셔서 애초부터 이게 법무처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 창업자들에 대해서는 이 규제는 풀어주겠다, 이 기간만이라도. 왜냐하면 또 사업화까지 돈을 주는데 사업화하려면 규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만들지도 못하게 되니까 요 트랙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신다면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트랙을 다 뛰어넘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문체부에서는 예를 들면 예전에 요트 탈레라고 하면 그 회사가 요트에서 숙박을 한다니까 각종 법에 걸려서 처음에 시작이 어려웠던 케이스가 있었고, 또 대전의 루센트블록이라는 데는 이제 조각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샌드박스를 통해서 나왔지만 또 이제 이 단계에서 거래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어서 또 성장을 못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요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발언 기회 얻은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AI를 통한 이제 AI 고속도로를 만들고 세계 3대 강국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핵심 키워드는 사실 GPU죠. GPU가 올해 16,000대를 전국에 배포를 해서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드시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GPU가 2년마다 출시를 계속하다가 최근 3년에 1년마다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산 처리 속도가 예전보다 수십 배씩 빨라지는 것을 새 모델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국가에서 사게 되는 최근에 뭐 W라든지 W200 또는 B200 이런 모델이 들어오게 되면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잘 활용이 될 겁니다. 근데 성능적으로 보면 2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학습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능이 잘 돌아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추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요때를 그 지역의 거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말고 또 다른 각각 지방의 소형 센터, 데이터 센터들한테 넘기면 스타트업들이 추론 용도로는 이 이후에 4년, 5년을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는 학습을 집중하고 최신 모델로 파운데이션 모델에 집중할 수 있게 집중을 해주고 어느 정도 성능이 떨어져서 가치가 좀 떨어졌을 때 추론 모델을 많이 잘 쓸 수 있는 부분은 각 지역에 다시 재활용을 해서 지역의 스타트업들이 아주 저렴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또 한 5년이 지나면 사실 굉장히 느리다 생각하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 GPU 한 개만 있어도요.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시제품을 만들 수 있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타트업들한테 재분배하시는, 그러니까 전환 매각하시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신다면 전국이 AI 도구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고 창업 성장 모델을 가는데 단계별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기부에서 제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연구소에서 장비가 5년 정도 지나면 이거를 다시 배분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사용연한이 지나서 물리적 가치가 떨어져서 배부를 하는 거고요. 이 GPU는 성능 가치 관점에서 가이드를 잡아서 이거를 이 창업 생태계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적 사항 중에 출발 자체는 규제와 관계없이 시작할 텐데 일정 단계에서는 점검을 스크린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 별도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퀴즈 샌드박스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 아니요, 퀴즈 샌드박스 말고 이 사업 창업 네네. 프로그램 그것도 선발할 때도 일정 단계가 되면 규제가 바로 예를 들면 사업화될 부분은 그걸 점검해 줘야 되고 또 필요하면 법 개정이든 뭘 해야 되면 그 조치도 해야 되니까 일정 단계에서는 스크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계를 추가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참석자 여러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저기 뒤에 양승훈 교수님이신가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의 양승훈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조선소에서 일했었고 현재는 지역의 제조업하고 이제 제조 인력, 특히 이제 엔지니어 인력, 이제 대졸자 이제 공학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오늘 이제 모두의 창업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잘 들었는데 저는 좀 뒷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고 테크 창업과 지금 로컬 창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제조업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제조업이냐면 사실은 여전히 많은 아까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할지 난망하다고 대통령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전히 그럼에도 제조업이 안정적인 중산층 일자리를 만든다는 데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조 창업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의견을 하나 드려보자면 지역에요. 저희가 1973년에 중화학공업화를 시작하고 사실은 동남권 제가 있는 창원이나 뭐 거제나 울산, 포항 이런 데는 지금 사실은 퇴직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뭐 생산직 분들, 이제 뭐 장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숙련공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기술 임원이나 혹은 엔지니어로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뭔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역, 뭐 예를 들면 국가 연구 사업을 딸 때 뭐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기여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제조 스타트업 같은 거를 지역에서 사실은 많이 시도하거든요. 지금 부산이나 울산이나 창원 이쪽에서 많이 시도하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그러한 기업들의 이제 자문을 하는 스승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좀 배움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아이디어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거를 시제품 만드는 것까지는 갈 수 있더라도 사실은 양산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사실 아까 실패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진짜 남의 거, 일본 거 베껴가면서 독일 거 기술 베껴가면서 사실은 그 혁신했던 경험을 다 몸으로 체득한 분들이
3, 4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계신데 사실은 역할이 특별히 없고 지자체들 소수 지자체들이 이제 뭐 협회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으나 저는 이 차에 좀 그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기여할 수 있게 하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 저는 뭐 그래서 그분들이 꼰대라서 뭐 청년들한테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을 쩔쩔맬 거지만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좋은 상호작용이 되면서 이 기업들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팔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동남권은 지금 이제 이슈가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장화가 되니까 기계 중심의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 지금 전환하고 혁신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조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고요. 조선 기자재는 지금 중국으로 많이 가성비 때문에 넘어갔는데 거기도 혁신해줘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공정을 혁신하고 제품 혁신했던 요 베테랑들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아이디어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대통령님 지금 공과대학에 여학생들 몇 프로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공대요. 그거 한 30%는 되지 않을까요? 그게 30% 국가 목표고요. 지금 23% 됩니다. 23% 되는데 그럼 제조업체에서 여학생들 몇 프로 쓸까요? 공대 나온 여학생들 그 비율만큼 쓸까요? 자신 없습니다. 예, 절대 그렇게 쓰지 않고 특히나 이제 생산이 많은 지역들 지금 동남권 이런 곳에서는 10%가 되는 기업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웃기는 전공이 화학공학입니다. 화학이나 화학공학 이쪽은 여학생이 절반입니다. 근데 우리 예를 들면 석유화학 기업들 가면은 여성 비율 10%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뭐 기존의 대기업들을 바꾸자 이것보다 새로 이제 출발하는 기업들에 공공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고 제조부나 투자를 많이 한다면 적어도 공과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들 들어가는 그 수요만큼 비율만큼 채용하는 목표를 주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면은 그것도 아마 여러 가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일자리가 요약하자면 수도권에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는 수도권에밖에 없고 비수도권은 제조업이 있거나 혹은 여성들에게 사회 서비스 분야의 진라제 고용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서 그 불균형을 어느 정도 개선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놓쳤던 것 같은데 혹시 과기부 장관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까 GPU 얘기하셔서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소 스타트업들이 이제 AI 개발하는데 GPU 배분을 1만 장에서 이제 한 40% 정도, 30%에서 40% 정도를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4,000장, 3,000에서 4,000장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모두가 다 이렇게 GPU를 100% 활용할 수 있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뭐 지원을 받고 저희가 배분을 해드릴 거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에 들여오는 장비는 미백 최신 장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최신의 장비를 들여오고 AI 학습과 이 추론 서비스를 좀 구분해서 저희가 서버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체적인 NPU 개발도 좀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추론형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G200 정도 수준이 아니라 A100 정도 수준으로도 지금 AI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나눠서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 나눠서 체계적으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